한꺼번에 폰을 바꾼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권성동 의원실에 모였습니다. 나 떨고 있니? 라는 대사를 속으로 했을 것 같은 표정의 권성동 의원이 나타나 자신은 떳떳하다고 합니다. 네, 떳떳하면 특검 수사에 잘 협조해서 입증하면 됩니다. 워낙 엮인 게 많은 분이라서 조사하다 보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누구 말처럼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조사받을 게 많을 텐데 권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군데 압수수색으로 죽는 소리를 하니 좀 가소롭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법으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오자 당사로 도망가더니 합법적으로 특검이 찾아오자 항의를 합니다. 삼권분립국가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평소 비난하던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막아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런 모순적인 사람들이기에 모순의 최고봉인 김건희를 그렇게나 방어한 것입니까? 윤석열 탄핵에 204표가 나왔는데 지난 1월 김건희 특검법은 196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을 지키려고 한 의지보다 김건희를 지키려고 한 의지가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당신들이 다 엮여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바보 윤석열은 제쳐놓고 실세 김건희와 함께 해먹은 일이 많아서 아닙니까? 모순의 최고봉 V1 김건희를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종교는 한 사람이 하나만 갖는 것인데 이 사람은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면서 스스로 어지간한 무당보다 낫다고 자평합니다. 산채로 소가죽을 벗긴 일광조계종에 연등을 걸고 통일교로부터는 6천만 원짜리 다이아와 샤넬백 청탁을 받고 순복음교회 인사와도 친분이 있으며 일본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섬기는 건진법사와 아마테라스에게 대한민국을 바치겠다던 천공 그리고 무속에 밝은 명태균을 선생으로 모십니다. 대한민국을 일본에 바치기 위해 그렇게나 친일 행보를 했던 것입니까? 이 부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편견 없기로는 김건희가 세계 탑급인 것 같습니다. 편견뿐 아니라 생각도 없는 게 문제지만요.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구약을 다 외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맞춤법은 엉망이고 영어는 유지고 카톡방의 오빠가 대통령이었다가 친오빠였다가 오락가락합니다. 90년대에 주식으로 돈을 번 전문가라고 잡지 인터뷰를 했는데 30년 뒤엔 주가 조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계좌를 도용당해 12시에 때려요 8만주 하고는 23억을 벌었는데 스토킹을 당했더니 초대받아 집에 온 스토커가 국가 기록물인 샤넬백을 두고 갔고 아버지 고향에 땅을 좀 사놨더니 우연히 고속도로가 휘어졌습니다. 편견 없고 생각 없고 모순적인 김건희를 빨리 남편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밀항시도 소환 불응 등의 징조가 있고 집사 김예성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에게 충고드립니다. 해외는 위험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대한민국 교정시설 아닙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죄 지은 만큼만 처벌받는 것이 본인과 가족을 위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왕 뇌란수기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말술을 마실 때도 간 수치가 괜찮았다는 세계 최강의 간을 가진 윤석열이 간 수치가 5배 올랐다고 풀어달라고 했더군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매일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일시적으로 수치가 오른답니다. 간이 알코올 해독 과정에서 손상되었던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니 걱정 말고 수감생활 잘 하십시오. 사랑하는 부인과의 애틋한 상봉을 응원합니다. 삼성에 대한 사법부의 특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입니다. 삼성생명법 개정으로 법 밖의 삼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불의 불평등, 불균형 발전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차기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법원은 삼성의 불법 합병 사건에 대해 끝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장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획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분식회계, 뇌물수수, 국정농단, 공시왜곡 등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공공자산과 국가 시스템이 동원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뇌물죄 유죄를 선고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분식회계를 인정했으며 국제중재에서도 한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재용 회장만 무죄라니 누가 이 판결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은 공장 바닥을 뜯어 컴퓨터를 숨기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증거의 상당 부분을 배제했습니다. 1심에서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판사는 그 유명한 쥐귀연 판사입니다. 그 판단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전형적인 사례라 비판합니다. 이제는 경제 권력이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상법을 개정하고 세금을 깎아줘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없이 자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은 그간 수많은 특혜와 예외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오랜 과제인 삼성생명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129조는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취득 원가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의 자산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전용하는 삼성만을 위한 구조적 특혜입니다. 법 개정이 되면 큰일 난다, 시장 혼란이 온다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은 삼성 총수 일가 몇 명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삼성생명법을 개정해 시가 기준으로 주식 보유 한도를 전환하고 금융회사를 총수 일가의 사익 수단으로 악용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세금 깎아준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소위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각종 사회적 특혜를 중단하고 시장의 상식적인 규칙과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뢰가 회복되고 투자가 돌아옵니다. 이제는 국회가 사법의 한계를 넘어서 입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킵시다. 이를 위해 저와 조국 시장이 맨 앞에서 맨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